안녕하세요. 행정의 금융TV의 김문행정사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어,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행정법률사무소, 이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별도로 중소기업 여러 이제 다른 대표님들과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설립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좋은 것들이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협동조합을 하게 되게 되면 일단은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그 여러 가지 그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상법상 주식회사처럼 어떤 수직적인 어떤 체제에서 하거나 뭐 주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잡한 것들이 아니라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하고 저는 이제 행정법률에 관련 사업을 해서 서로 이제 각각 다른 분야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배당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도 있고 서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다른 대표님들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정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정관을 만들고 사업계획서를 짜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일반 협동조합 기본법상 이제 일반 협동조합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반 협동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 발기인이 5명 정도, 5명 이상이 있으셔야 되는고요. 이 분들이 이제 서로 모여서 정관도 만들고 어떤 사업 계획서도 만들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잘 이제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대로 해서 정관을 만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주무부처에다가 이제 설립 신고를 하게 되게 되면 설립 신고를 한 이후에 이제 인가증이 나오게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설립 등기를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각각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정관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의록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고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준 정관이 있기 때문에요. 해당 주무부처나 이런 데 좀 말씀을 하시면은 표준 정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정에 맞게 정관을 좀 각색을 하시고요. 또 목적 사업을 좀 타당하고 구체적으로 적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적 사업이 너무 두루뭉실하게 되게 되면은 등기할 때나 어떤 신고할 때나 뭐 인가를 받을 때 주무관들이 어떤 목적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더 적어달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적 사업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업계획서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행을 하고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임원들에 대한 어떤 그 이력서도 조금 꼼꼼하게 작성을 하시고요. 이력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 임원이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창립 총회를 열어야 되는데요. 창립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제 창립 총회를 한다는 공고를 해야 됩니다.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공고를 이제 그 게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공고문을 해당 장소에다가 붙여놓고 그 공고를 게시한 날로부터 7일 이후에 이제 창립총회를 이제 여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창립총회 개최 공고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게시해 놓고 사진을 찍으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메일로 발송하셔도 되세요. 메일로 발송해서 그 날짜에 맞게 7일 이상 날짜에 맞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출자 비율을 너무 한 사람이 몰아서면 안 되고요. 한 사람이 너무 몰게 되게 되면은 이게 협동조합의 취지가 좀 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한 사람이 그 어느 적정 비율로 해서 나눠서 이제 출자 비율을 그 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설립
이제 인가가 나거나 설립 신고증이 나오게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등기는 각 그 회원들이 이제 출자금을 납입을 하잖아요. 출자금을 납입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납입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등기 날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납입한 다음에 2주 이내에 이제 등기를 하시면 되시고요. 등기는 본인이 하셔도 되시고요. 또 등기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법무사님들한테 의뢰를 하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잘 운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문제는 이제 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배당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문제나 이런 부분도 서로 간에 동등하게 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파트너십을 발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익을 배분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세칙이나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배분율이나 어떤 배당률을 정확하게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당이나 배분을 정할 때에는 결산을 정산을 할 때에는 항상 출자하신 분들이 모여서 같이 어떤 사업한 내용들 회계나 이런 부분을 공개를 해서 공정하게 배당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게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 보탬이 되고 오랫동안 장기간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협동조합 설립에 관해서 뭐 실무적인 부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협동조합 설립 부분이나 그런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그 밖에 다른 법인 설립들 관해서 또 정보가 있으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